오늘의 주제는 불로장생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손에 빨간 약하고요, 파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데 이 빨간 약은 수명대로 사는 것, 이 파란 약은 아주 오래 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드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 파란색이죠. 무조건 파란색. 저는 진짜 그냥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어서 가끔씩은 난 냉동인간 되고 싶다 생각해봤어. 진짜요? 냉동됐다가 깨어나면 다 치료되고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배도 살고 싶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 다 없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자기 길게 그냥. 와. 길게 살고 싶어요. 네. 네. 또 파란색. 그게 저만 만약에 먹는 거라면은 그 도깨비에서도 그분만 오래 살잖아요. 저만 오래 사는 거라면은 이제 파란색이죠. 유나 씨는요? 저 혼자 먹는다 그러면 좀 무서워요. 혼자 남겨지는 거는 좀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공유 씨가 너무 많이 울잖아요. 드라마에서. 팔이 아파서 네, 그런 거예요. 맞네. 옷에 빨강파랑 있는 종혁 씨는요? 어떤 쪽입니까? 참, 저는 파란색을 먹고 싶어요. 계속 영생하시겠다. 네, 계속 하면서 뭐 별의별 걸 다 보면서 살려고요. 별의별 다 보면서 나도 다 죽는 거 보고 너희도 죽는구나. 그래서 난 살지롱 이렇게 하면서. 난 살지롱. 패널들께서 말씀하신 게 그 네. 주제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문제, 과학적인 문제, 혼자 오래 살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 진시황이 뭐 불로초를 찾아서 제주도까지도 왔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진시황의 불로초에 관심이 있었던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연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남겨진 숙제는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면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뭐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을 그냥 열어두는 거로 남겨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숙제. 우리가 왜 늙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는데요. 우리는 왜 늙을까? 몸을 막 굴려서. 그냥 죽어가니까. 네. 그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 하면은 122세까지 사셨던 분이 있거든요. 저 시대에 122세를 살았다고요? 반 루이즈 칼망 씨인데 1875년?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1875년에는 아마 서양에서도 평균 수명이 60? 뭐 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때 스페인 독감도 유행했었고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처럼. 그래서 되게 오래 사셨는데 이 122세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기록으로는 122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수명보다 훨씬 더 길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명에 대한 거는 모두 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내기한 것도 있어요. 오스타드 교수하고 그다음에 그 일리노이의 올샨스키 교수가 그 내기를 했는데 오스타드 교수는 150년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올샨스키 교수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내기를 한 다음에 이들이 150년 이후까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겼는지에 따라서 후손이 그 내기에 그 금액을 다 가져가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총액이 얼마냐면 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 정도면은 경찰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꽤나 큰 도박인데. 5,700억이죠. 네. 5,700억이고 뭐 그 내기에 대해서 공증도 했다고 하니까 너무 무책임한 저는 못 볼 것 같지만 저기 영생하시고 싶으신 예. 분들은 보실 수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결과가 도대체 누가 이겼는지. 와, 5천억 진짜 대단하네요. 하여튼 이 노화 그다음에 영생에 대한 뭐 관심은 진시황이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 오래 살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과학자들한테도 관심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매우 관심 있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늙는다는 게 무엇인지 어떤 현상인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람이 몸을 좀 쓰면서 네. 나쁜 거를 계속 받아들여서 그런 것 같아요. 먹는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은근히 독이잖아요, 다. 그쵸. 그런 것들이 쌓여가고 생활하면서 먼지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이 안 좋게 돼가는 것 같아. 사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뭐 다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죽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성장하는 거랑 늙는 것이랑은 별개다. 네, 성장 다 했으니까 예, 이제 예, 죽어가는 예. 거죠, 뭐. 젊었을 때는 이 세포가 닳아도 뭔가 생기는 느낌인데 더 이상 안 생기고 죽는 세포나 뭐 이런 네. 게 많아지면은 좀 감퇴되면서 늙어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정확한 아, 생각. 재미없어. 그렇게 정확하게 장난만 얘기하면. 야, 나도 그렇게 말할 줄 알아, 나도. 소리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아니 이게 맞을 줄 몰랐어요. 세포 분열을 멈추면 죽는 그 정도 우리들 알아요. 나 방송이니까 바보같이 아니요, 사람이 몸을 막 굴려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다 들어보면요. 너무 증상이 다양해요. 과학자들은 사실은 되게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거에서 공통된 질서를 발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늙는다는 것의 그 증상을 보면 너무 다양해서 과연 하나의 공통된 어떤 룰, 그러니까 법칙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다양한 증상을 만들어내는 그 밑바닥에 그 자연의 법칙은 무엇인가? 를 이제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노화가 와서 돌아가지가 않아. 허리가 안 돌아가세요? 운동 좀 하십시오. 아이고. 아, 그렇죠. 네, 저거는 아마 좀 이렇게 보시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사실 이렇게 조로증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일반 사람들, 이렇게 평균적인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일찍 늙어버리는 이제 유전병이거든요. DNA가 건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건강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조로증이 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화의 비밀을 푸는 단초가 되었는데 그것은 DNA에 이제 비밀이 있다. 그리고 DNA가 노화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세포 얘기하셨잖아요. 생명에서는 그 기초 단위를 세포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양한 노화 증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수명이 결정되는 거지? 왜 강아지의 수명은 한 뭐 17년, 18년, 왜 인간의 수명은 80세, 뭐 60세 이렇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예전에 한 60년대 초에요. 그 헤이플릭이라는 분이 세포를 꺼내서 바깥에서 키워봤어요. 바깥에서 키워봤더니 한 50번에서 70번 정도 분열을 하다가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현상을 봤습니다. 항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이게 헤이플릭의 한계가 있다. 즉 세포가 노화한다. 그래서 이 세포 노화를 모든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1960년대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인간처럼 그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핵이 있는 생명체는 DNA가 이렇게 일자예요. 그 선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맨 끝에 가서는 복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맨 끝에 복제 문제를 노화의 원인으로 봤어요. 그럼 이 맨 끝에 복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실은 노화의 이제 분자 메커니즘을 밝히는 일이 될 텐데 그것을 하신 분이 바로 이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에 빛나는 엘리자베트 블랙번과 그 동료들입니다. 오, 벌써 11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군요. 그렇죠. 이분이 발견하신 것이 바로 그 생로병사에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Professors Blackburn, Grider, and Shostak. 혹시 텔로미어라고 들어보셨나요? 텔로미어 뭐 영양제 같은 거에 많이 써 있고. 아, 그래요? 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영양제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먹어요? 설명 이렇게 막 나와 있고. 아, 어쩐지 그래요? 오늘따라 좀 어려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먹어서 요것저것 많이 같이 먹어요. 먹고 있습니다. 혼자 오래 살려고. 제가 예전에 그 여의도에 있을 때 한때 막 시장에서 텔로미어란 게
정말 노화를 막는 기적의 물질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인류의 오랜 꿈인 불로장생이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때 당시에 구글이라는 데서 저기다가 조 단위 돈을 넣으면서 우리가 인간의 뭐 노화를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 뭐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여전히 엄청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싶어 하는 거는 그거예요. 인간의 수명을 얼마나 연장시킬 수 있느냐, 500년은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500년이요? 예, 뭐 500년까지를 이제 꿈꾼 거죠. 조선왕조네, 조선왕조. 이 텔로미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텔로미어인 건데요. 그리스의 텔로는 맨 끝을 이야기하고 미어는 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는 유전자의 맨 끝이라는 뜻입니다. 세포가 이제 생명의 기본 단위이고 핵이 있는데 그 핵 안에 DNA가 있으니까 텔로미어는 그 DNA 맨 끝, 즉 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하면서 어느 정도 분열을 하면은 저 텔로미어가 다 닳아버리면 네. 세포가 그 이상 반응으로, 즉 DNA 손상 반응으로 인식을 해서 그 세포 주기가 딱 멈추는, 네. 그게 세포 노화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진시황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불로초가 바로 이 텔로미어라는 거잖아요. 네. 텔로미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수명의 시계. 근데 이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진시황의 불로초하고 같은 거죠. 오. 그것이 있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텔로미어가 길어서 뭐 또 오래 산다 그러는데 그게 뭐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처럼 네, 예. 닳아서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그렇죠. 이렇게 짧아진다는 건 닳아지는 겁니다. 분열을 100번 한 세포의 텔로미어는 분열을 70번만 한 세포의 텔로미어보다 짧다는 거죠. 그럼 분열을 하면 안 되겠네. 세포 분열을 안 하면은 좋을 것 같죠.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그 영생이 아닐 텐데요. 왜요? 멈추면 어떻게 되는데요? 아니, 눈썹이 빠지면 안 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훌륭하신데. 예. 눈썹 얘기가 훌륭할 줄 몰랐어요. 과학까지 잘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얘기가, 예를 들어 여기 상처 났어요. 안 아물어. 안 아물죠. 재생이 안 그러면 되니까. 이제 감염되고 이제 죽고. 아, 병이 걸리는구나.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거를 이거로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유전자가 이렇게 일자 선형이에요. 복제할 때 선형의 복제는 문제가 생겨서 맨 끝이 복제가 안 된다. 그럼 점점 다르면 이 안에 있는 유전자들이 보호를 못 받으니까 어느 정도 분열하다가는 딱 서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끝이 이렇게 딱 보호가 되어 있을 때는 안에 유전자가 모두 다 보호가 되겠죠. 네. 저게 텔로미어가 그러니까 저거죠. 소세지의 끄트머리 쇠로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터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거? 캡이다. 지금 신발끈의 캡이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그 표현이잖아요. 지금 저녁 시간이어서 소세지 설명을 더 좋아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한테 텔로미어 길이가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걸 좀 측정할 수 있으면 누가 네. 더 오래 살고 누가 단명하는지 그것도 네.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겠네. 적어도 당신이 86.2세까지 살겠습니다라는 걸 예측한다기보다 어느 정도의 건강도 그리고 수명 따라서 예측할 수 있는 그 지표가 되겠습니다. 아, 이게 영화가 다 가짜가 아니었네. 그러니까요. 인타임이라는 영화 보면은 여기 싹 걷으면은 수명 남은 거 몇 시간, 몇 분, 몇 초. 와, 이게 다 근거가 있는 거네,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알고 싶으세요? 예? 몇 살까지 살지? 아, 그거는 알고 싶어요. 예, 그게 불안해서 또 못살것 우리의 또 딜레마입니다. 몇 예. 살까지 살지를 내가 정확하게 받는 건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 그렇죠, 아닐까 사형 선고 싶은데. 같아서. 예. 5시간 남았습니다. 뭐가요? 줄었어요. 오세요. 59분 남았어요. 당신은 2초 남았어요. 1, 2, 이게 모형이고요. 네. 실제 사진도 가지고 오셨다면서요? 실제 사진은 오, 실제 사진 한번 신기하다. 보실까요? 텔로미어 사진? 어떻게 생겼어요? 와, 저렇게 보는구나. 오! 아, 이건구나, 이거. 이게 진짜구나.
그 텔로미어가 길이가 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어슷하게 생겨가지고 결국은 그 신발끈의 캡 혹은 소세지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요. 바느질 할 때 마치 묶는 것처럼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는 거죠. 그거를 이제 텔로미어 고리 혹은 이제 티 룹이라고 부릅니다. 룹 모양으로 돼서. 저랑 유민상 씨가 네. 이 유전자의 지금 끝에 있는 텔로미어라고 네. 한다면 이렇게 끝이 구부러져야 된다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신 이게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한 3kbas면 이렇게 굽어지지만 그 2년밖에 살지 않는 생쥐 같은 경우는 길이가 150kbas나 되거든요. 그렇게 긴데 왜 빨리 죽느냐라고 하면은 절대적 길이가 그대로 수명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얼마나 그 텔로미어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느냐, 네. 그 루프를 만들 수 있느냐가 비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텔로미어 쌤 혹시 회복이 되거나 네. 뭐 재생이 되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왜 이렇게 또 훌륭한 학생이어가지고. 아니요. 네. 배 아파. 배 아파. 궁금했어. 또 젊어지고 싶어서. 안에 이런 애들 할 수 있어. 나 너무 싫어. 저런 게 사실은 과학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손상됐잖아요. 그러면은 손상됐어,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복구할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막 생각을 하고 들여다보고 하면은 자연의 또 그 비밀이 또 나오더라고요. 진짜 궁금하긴 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기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끝이 복제가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것을 발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단 복제 문제를 해결한 사람. 네. 야. 엘자베스 블랙번의 제자인 캐롤 그라이더가 이 텔로머레이즈를 발견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이하게 네. RNA하고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그 효소인데요. 이 텔로머레이즈가 활동을 하는 줄기세포 이런 애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텔로머레이즈라는 이 효소가 예. 있으면 텔로미어 길이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됩니다. 맨 끝에 그 말단의 복제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요. 야, 그러니까 요 텔로머레이즈 효소만 있으면 그 풀어 헤쳐버릴 뻔했던 그 운동화끈 캡이 단단하게 묶어주는 거죠. 예. 계속 사는 거네 이거로 그렇죠. 이걸 하면. 예, 영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지금 기술로 이 텔로머레이즈를 뭐 만들거나 추출해서 그 텔로미어 길이를 바꿀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미 나와 있는데 이것을 그 생쥐에다 실험을 해봤죠. 어떻게 했어요? 사람한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생쥐에다 실험을 해봤는데 텔로머레이즈를 이제 주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늙은 쥐가 과연 젊어졌을까라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돈 열심히 벌어서 너무 뜸을 들이시니까 늙어요. And now, eternal youth. Is it in a 이게 나오면 cage around the 글쎄. corner? News tonight of a breakthrough for some pioneering mice. Scientists took mice who were prematurely aged, added an enzyme, and essentially turned their telomeres back on. Look at this picture. The mouse on the right has bad skin, gray hair, and is balding. But the one on the left had its telomeres flipped back on. 검은 털이 자랐어요. Even more dramatic, the change in brain size. This is before. The mice had 75% of a normal brain, like a patient with severe Alzheimer's. But after the telomeres were reactivated, the brain returns to normal size. 아, 대박. 이 아주 간단한 그 실험을 통해서 텔로머레이즈만 있으면 수명이 늘어나고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혹은 늙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죠. 사실. 아, 근데 저거 아까 뉴스 보니까 10년 전 뉴스인 것 같은데. 네, 예. 그게 왜 지금까지 상용화가 안 되고 그러네.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문제가 있죠, 사실. 근데 이제 저 당시에 쥐한테서도 어떤 부작용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고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치. 실제로 그 부작용도 기술을 했었습니다. 그 논문에. 자,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이 거꾸로 간 거야. 그래서 새끼쥐가 돼갖고 돌아가 버린 거야 다시. 엄마 배로 들어갔구나. 그렇게 돌아간 거야. 너무 간 거야. 근데 안 좋은 세포도 계속 더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맞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안 좋은 세포도 계속. 그럼 안 좋은 세포가 더 많아지니까 더 몸에 더 안 좋은 것들이 예, 그게 많아지죠. 무슨 병이죠? 안 좋은 세포. 그걸 잘 모르겠네. 저겁니다. 기억력 감퇴. 암입니다. 기억력 감퇴. 암입니다. 예, 아, 예. 그게 암인가요? 예, 암입니다. 아이고. 어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텔로머레이즈를 과발현을 한다고 하죠. 지나치게 많이 발현을 하면 반드시 아주 높은 빈도로 생기는 부작용은 바로 암의 발생입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텔로머레이즈 실험한 다음에 뭐 암이 발생한 리포트는 너무 많아요. 선생님 근데 그 텔로미어를 늘리기 위해서 텔로머레이즈를 주입을 시킨 거잖아요. 왜 하필 암세포가 만들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다른 부작용들이 아니라 하필 암인지. 암세포는 무한 분열을 해야 되니까 계속 분열을 해서 세포 노화를 극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포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한 분열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암세포도 텔로미어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러면 말이죠. 저도 한번 똑똑한 척을 해볼게요. 아까 그 암세포에도 선생님이 그 텔로미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렇다면은 암세포는 자라지 않도록 거기에 텔로미어는 망가뜨리면 네. 그러면 그건 치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훌륭한데요. 그렇죠. 암세포만 딱 죽이는. 그렇죠. 암세포는 텔로미어를 파괴시키면 네. 천재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천재신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이제 너무 창의적인 생각 전에 했었던 거는 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텔로머레이즈를 딱 그 죽여버리는 약들을 많이 개발했어요. 예, 그러면 또 역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원래 있는 세포의 텔로머레이즈. 그렇죠, 우리 줄기세포. 줄기세포들이 이제 있는. 공격을 받고 우리 면역세포들도 이제 공격을 받고 그럴 부작용이 있어도 암이 큰 문제가 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골라서가 안 돼요. 잘 골라서. 맞아요. 이렇게만 하는 게. 예, 아직까지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에 어디까지를 그 스위치를 켜고 그 이상은 켜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위험도가 너무 높아서 네. 어떠한 문명국에서도 소위 FDA나 우리나라의 뭐 식약청 같은 데서는 사람한테 하는 실험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죠. 교수님도 그러면 관련된 연구를 좀 하시나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DNA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밝히는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유럽 생화학회지에다가 내고 이제 2019년에 그 에디터가 최고의 그 논문으로 뽑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암세포가 텔로미어를 유지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기정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텔로머레이즈를 한번 제거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텔로머레이즈가 없이도 텔로미어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일부의 세포가 다시 자라나옵니다. 근데 얘는 진짜로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센 딴 놈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텔로머레이즈가 있으면 다 좋은 건데 또 있어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없앴더니 또 다른 사생아적인 다른 DNA 그 텔로미어 수선 기작이 나와버리고 이래서 마치 죽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더라고요. 새로운 걸 찾으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죽도록 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예, 죽고. 이 세포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한 줄 알았더니 네. 한 10개의 질문이 파생을 했는데 그거를 막 조작하려고 봤더니 그렇게 간단하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직 전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 현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노화를 예방하는 물질은 없었을까?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떻게 작용을 하길래 인간의 수명이 연장이 되거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저희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 노화를 예방하는 신물질을 찾았다. 찾았다고요? 볼 수도 있는데요. 와우. 바로 이곳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있다고요? 뭐 찾았다잖아. 벌써? 불로초인가? 아니 뭐야? 저분들인가요? 전 모아이 협상이잖아요. 외계인이 죽음한 거야?
방선균? 약이 파네? 토양 샘플? 네, 지금 유민상 씨 여러분이 네.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 동아이석상 네, 성대모사 말고 표정 됩니까? 저기 보아이석상 해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코가 낮아요. 그래서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 표정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라파마이신이라는 물질이에요. 비슷하던데 좋아야 되는 거. 예. 네, 뭔가요, 선생님 이게? 라파마이신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세포에서 그 대사를 주도하는 mTOR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의 그 억제제입니다. 그래서 이 라파마이신은 네. 면역 억제제로서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었고 대사 질환 이런 데서 이제 복합 처방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방선균에서 나왔으니까 뭐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제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연물로 이제 이미 존재하는 건데 방송균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환경에는 보면은 눈에 안 보이거나 이게 뭐 현미경하에서 보이는 여러 미생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생물 중에 하나예요. 미생물 중에 하나인데 이 미생물들은 자기네가 살려고 여러 가지 물질을 합성해서 냅니다. 이 라파마이신도 그 일종인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면역 억제제로 쓰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노화에 효과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아시게 된 거예요? 투여한 사람들한테서 약간 좀 노화가 지연되는 건 아니야라는 이제 그 관찰을 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런 이제 아주 단순한 관찰을 통해서 생제다 실험을 해봤더니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라파마이신은 천연물에서 나왔다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그냥 합성한 그 화합물에 비해서 훨씬 더 그 부작용이 그 적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그 세포 내 경로를 건드려서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처방을 받을 수는 없고요. 네.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만이 처방을 받죠. 그래도 굉장히 신비롭긴 하네요. 아니 이게 모아이 모아이 석상 옛날에 뭐 세계 불가사의라고 아, 외계인이 저걸 세웠다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선물로 주고 간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에게 방선균을 주고 그럼요. 있다. 외계인이. 라파마이신. 노화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다른 약, 당뇨병 치료제인데 메트포르민이라는 것도 이 노화를 지연시킨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당뇨병 치료제로 좀 널리 네. 쓰이는 약인가요?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아. 많이 쓰이는 약인데 아직까지 사람한테 실험을 해서 노화 지연되는 거에 대한 데이터는 아직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메트포르민 생쥐 실험을 통해서 6% 이상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로 보여졌어요. 왜 전에 구충제를 암에 좋다는 또 그런 소문을 듣고 맞네. 사람들이 많이들 샀었잖아요. 네. 근데 메트포르민도 네. 노화를 막을 수 있다는 소문이 나서 또 네. 처방전 없이 이 약을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요. 이 방송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까 봐 전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연구들이라서 확실한 연구 결과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건강 수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알지도 못하는 다른 부작용의 병을 얻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백신의 임상시험에서도 보지만 일상에서는 예를 들어 한 10몇 명, 이상에서 한 30몇 명, 그런데 3상 가면은 뭐 4만 명을 뭐 했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노화를 지연시키겠다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이 라파마이신을 투여를 계속해서 그것도 도박이네. 매일 먹는 거로 투여하는 실험에 참가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동의하실 분이 4만 명이 모일까요? 안 하지. 네, 그런 설마. 이슈가 남죠. 예. 그런데 민상 사실 씨가 이건 4만 명 분을 먹으면 안 될까? 그러면은 이제 반드시 부작용 생긴다고 제가 답변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게
쿨하니까. 아, 그런 거예요? 어디서 싸우고 오세요, 두 분 좀. 따로 끝나고 얘기할게요. 예.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과학적으로 네, 조금 예, 검증이 되어 가고 검증이 있는 되었죠. 물질들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동물들을 이용해서 네, 또 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알래스카의 이제 북극고래 같은 거, 알래스카의 그 에스키모인 이누이 쪽은 얘네들이 한 150년, 200년 산다라고 믿고 있어요. 네.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바닷가재. 그 한 마리가 뭐 인간한테 잡혀먹기 전에 네. 얘가 죽는 거를 본 사람이 없어요. 랍스터 그렇게 오래 살아요? 랍스터 그렇게 그러니까 바닷가재가 오래 산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는 문헌으로 나온 거지 제가 바닷가재랑 만나가지고 그렇죠. 걔를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실험 결과도 없는 거예요? 얘가 몇 년 산다 이런 실험 결과가? 실험 결과는 없어요. 예, 실험을 그거 가지고 바닷가재로 그 실험을 하기 전에 네. 사람들이 다 먹었죠. 아니 실험실에 누가 있길래 그래 먹었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야, 쟤 아우 저거 안 되겠는데. 교수님이 실험하려고 갖고 왔는데 대학원생이 먹은 거죠, 그걸. 교수님, 그러면 바닷가재를 많이 먹으면 네. 수명이 길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까? 없죠. 아까 얘기했잖아. 화장실을 많이 도가니 가죠. 탕 계속 먹어야 돼요. 뭐 이런 거. 옛날 서유기에 보면은 우마왕이 삼장의 고기를 먹으면 불로장생한다 그런 얘기 수준이에요 지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은 그 유전자를 모두 다 가져다가 그 비교 유전체학을 한번 해봤죠. 쫙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들의 뭐 발현이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뭐 생긴 모양새, 이형성이 뭐가 다르길래 오래 사나라고 비교해서 봤더니 이들한테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다 텔로미어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북극고래 같은 경우는 이제 DNA 대사하는 유전자들이 다른 고래에 비해서 높았고, 그다음에 바닷가재는 텔로머레이즈가 발현되고 있는 거로, 벌거숭이 두더지는 DNA 손상 그 반응에 있어서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좀 건강하게 가고 이렇게 돼서 텔로미어 길이가 훨씬 더 길었다는 거죠. 선생님, 제가 예전에 봤던 것 중에 저 가운데 있는 벌거숭이 저 두더지라는 게 네. 특이하게 뭐 암이 안 걸린다. 그래서 뭐 굉장히 세포가 막 분열하면서도 막 장수한다. 그래서 뭐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조 단위의 돈을 저 생물 연구하는 데 쏟아붓는 예, 이런 연구하려고요. 예. 있었거든요. 되게 아마 근데 너무 들으신 게 못생겼다. 맞을 거예요. 오. 그렇게 이제 생명체 중에서 보면은 신기하게 되게 오래 살고 진핵 생물인데 그다음에 병도 잘 안 걸리고 그런다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가져다가 분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지. 네, 이거 진짜 고민이 좀 될 것 같네요. 수명은 길어지는데 이 외모로 살아야 된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못생기면 오래 살면 안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다니요. 못생겼어도 오래 살면 돼요. 아이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벌거숭이 두더지 사이에서는 제가 굉장히 그 미남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볼 때 이 얘기지 달라서 그렇지. 좀 다른 벌거숭이 두더지 보고 와, 겁나 잘생겼다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이 노화 연구에서 아주 좀 독특하고 좀 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요. 펄벅의 돼지 보셨어요? 네. 저는 그때 어렸을 때 보고 충격받았던 거 아직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10몇 세 이화라는 여자를 들여서 같이 자요. 그러면은 노인이 회춘한다고 중국에서 믿었다는 거죠. 아주 젊은 여자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거 읽고는 정말 너무 충격받았는데, 그러니까 문명 사회에서는 이제 자기의 회춘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민간에서 이렇게 막 믿어왔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2018년에 16세에서 25세 정도의 젊은이들의 피를 900만 원을 받고 이제 수혈 사업을 해서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을 받으면 와. 회춘한다라는 거를 했었다고 하죠. 이거는 이제 범죄적인 거에 해당하는 건데 어떠한 근거도 없이 그래서 미국 FDA에서 강력하게 권고해서 지금 못하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효과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좀 이론상 좋은 것 같은데. 쇠피가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배운 텔로미어나 라파마이신이나 메트포르민으로 하면은 피는 효과는 없어요. 예, 거기에 있으면은 그래.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 거기 거의 없어. 없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니 그게 됐으면 예전에 뭐 클레오파트라나 진시 황제 이런 사람들 피 속에 담궈 있었겠죠 이렇게 항상. 만약 그게 됐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 사람 피로 막 목욕하는. 무슨 백작 진짜 부인 있어요? 있었다. 무슨 영국, 뭐 유럽 뭐 이런데 백작 부인 뭐 피로 목욕하는 여인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 피로 목욕하는 여인? 근데 사실은 코로나19도 혈장 치료제가 네, 지금 네. 계속 개발되고 네.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화도 혈장 치료라는 개념으로
그렇게 접근한 거 아닐까요? 뭐 코로나의 혈장에는 사실은 이제 중화 항체라는 게 들어 있으니까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게 있을 거고 항체는 피에서 돌아다니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젊은 사람들의 피에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뭐 어제 난장판 파티를 했으면 아주 나쁜 독성 물질들이 맞아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러네. 그렇구나.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2018년도인 거잖아요. 네, 예. 2018년도.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늙고 싶지 않다. 건강에 관심 많고. 그다음에 나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 그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저희 오늘 좀 질문이 많아지는 거 네. 보니까 다들 삶의 의지와 집착이 그렇죠. 굉장히 네.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거숭이 두더지처럼만 살고 좋은 싶다. 현상입니다. 벌거숭이 두더지가 되어서. 그렇게 살지만 잘생겼더라도 좋아요. 예. 거기서만 잘생기면 되지 예전에는 뭐. 무슨 약을 먹거나 뭐 매일 이 영양제를 먹으면 당신의 텔로미어 길이는 유지됩니다. 매우 유혹적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다면 그거는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제가 우주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주로 가면 텔로미어 길이가 좀 길어진다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승현 아나운서께서 질문하신 가장 중요한 그 실험을 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와 노화가 우주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실험입니다. 한 명은 우주에 보내고 한 명은 여기 있고 일정 기간을 살게 한 다음에 텔로미어 길이를 재본 거죠.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궁금하다. 결과는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그것도 하나의 아주 좋은 가설이죠. 차이 없다. 예, 저는 우주에 가면 천천히 늙으니까 나도 텔로미어가 약간 길어져. 그쪽. 왜 우주가 천천히 된 거예요? 왠지 기운이 좋아. 뭔가 좀 중력이 달라서 우주의 그런 기운 얘기 받는 거예요? 있잖아요. 텔로미어이 이제 천천히 된다. 예. 그래서 더 길 거다. 네. 예. 아주 훌륭한 추론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제 기운을 받아. 저희가 명당이다. 은하 씨가 약간 좀 이런 건강 보조식품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고. 다른 반대 가설은 뭐가 있을 수 있었냐면 우주에서는 어느 정도의 방사선을 조금 받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지상보다 나쁜 환경이라서 텔로미어가 짧아졌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수도 있네.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가능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우리 이승현 아나운서가 맞았습니다. 오, 그래서 역시. 우주 정거장에 있었던 사람의 텔로미어가 약간 더 길었고 그리고 저 나사 실험에선 돌아왔더니 이 환경을 영향을 받았는지 텔로미어 길이는 나중에는 지상에 있었던 쌍둥이랑 비슷해졌다는 거죠. 두 가지의 이제 생각이 가능한 거죠. 아, 텔로미어 길이가 정말로 영향을 받는구나. 그렇죠. 이게 어느 별에 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와우.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이승현 아나운서가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운동하면 근육이 약간 찢어지는데 그래서 재합성하느라고 왜 근육이 많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네. 그와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방사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자극을 줘서 건강도를 유지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로 해석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우주. 다 들으셨죠? 가야겠네요. 우주네. 그래서 보면 이제까지의 데이터들이나 그 과학적 발견들을 보면 정말로 빙산의 일각보다도 더 모르는 걸지도 모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절을 해야지 발견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인류의 그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검증된 방법은 존재해요. 여러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인데요. 유산소 제일 싫어. 와, 고기 좋아. 규칙적인 운동은 텔로머레이즈를 활성화하고 텔로미어 소모를 늦춘다.
50대가 확실히 짧네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지. 저기 수명이 줄어가는 건 왜? 오, 운동하는 50대? 뭐 진짜로? 저렇게까지 20대랑 똑같다고? 오? 저렇게까지? 20대랑 똑같다. 50대가 20대랑 같아질 수가 있어요? 예, 실제로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면 운동하는 50대 길이가 20대 길이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텔로미어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인데요. 이 중에서 몇 개 지키세요? 저걸 다 그대로 반대로 저 끝에 운동 안함, 스트레스 적게 받기 안함, 소식 안함 이렇게 안함만 붙이면 접니다. 지금 이거 보기만 그러면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는 지켜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하나는 지켜야 되는데 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 아까 메트포르민에서도 보듯이 당뇨병 치료제가 지금 이제 그 노화를 지연하는 거로 해서 소식. 칼로리 제한하고 그 노화 그런 게 지연하고는 직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힘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명상을 해라. 명상까지요? 네, 예. 명상. 예, 이게 뭐냐면 이제 텔로미어를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뭐 방사선처럼 독하지 않더라도 뭐 흡연도 있을 것이고 그 다 DNA 손상이니까요. 그다음에 스트레스거든요. 재미있는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명상을 하면은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지는지를 보겠다고 같이 하자고 하시길래 제가 저는 관심은 있으나 그거를 우리가 실험하려면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여기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명상 100년 해야 못하겠습니다. 된다고. 예, 명상 100년 하다 죽는 거 한정이 아니에요? 진짜 있는 정도로. 네. 그래서 명상도 그 생활 습관 중에서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그 여기서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살아야 돼. 명상도 하고 건강하게 채소만 먹고 난 술 담배 같은 거 끊고 살아야 해 해서 받는 스트레스랑 그렇게 사는 거랑 어느 게 이득입니까? 저도 맨날 그 얘기 하면서 알아서 그런 그냥 식이에요. 하는데 오늘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명상해야지. 오늘 집중이 안 되지. 짜증나. 집중이 안 되지. 밌는 것 명상 안 되네. 이러면 또 스트레스 받잖아. 이게 그러면은 미래에 가면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네. 오래 살아야겠네요. 맞는 얘기죠. 오래 살아요. 오래 그래서 내가 냉동인간 되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그럼 다 오래 산다니까. 오늘 저녁은 냉동 삼겹살. 헐?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로 진실되게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싶은가, 얼마만큼 오래 살고 싶은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혼자는 아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래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이제 건강 수명을 모두 다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아주 싼 건강 진단법, 그러니까 텔로미어 진단법. 그 다음에 매일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80세까지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던가 그런 약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또 고민이 뭐가 생겼냐면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연금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절대로 이렇게 긴 수명에 대해서 맞게 디자인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사회적 합의는 하나도 없는 채로 그냥 이 시스템대로 굴려가면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사회 문제를 낳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아주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약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저희는 죽지 않는 방법이 있나 그거를 비교를 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불로장생에서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 근데 나아가서 사회적인 건강 수명, 다 같이 함께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숙 쌤 박수로 보내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